네, 경제 만화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박시동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네, 박시동입니다. 한 일주일마다 이렇게 뵈니까 세상이 너무 야, 천당에서 지옥 왔다 갔다 근데 하고. 진짜 대한민국 살기 힘들어요.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야.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이게 화요일 날이었죠, 우리가 장이 열린 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해외 여행을 다녀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일주일간 이 주식장을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막 네, 이거 네, 어떻게 네. 하냐. 근데 뾰족한 답이 없잖아요, 다들. 이럴 때는 안 보고 사는 게 답이다. 에라 모르겠다. 예. 그동안에 연락 엄청 받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저요? 예. 아니요. 별로 안 왔어요? 이거 박시동 대표님은 연락 많이 안 받았어요? 주변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체하냐? 그럼 연락 많이 받고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제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뭐 댓글부터 시작해서 막 이메일 문의까지 막 와가지고 뭐.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평소에 저희가 했던 말 있잖아요. 대응하라. 이럴 때야말로 저희가 했던 원칙대로 해야 된다. 10%. 그렇죠. 예를 들면 10이든 뭐 5든 8이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화요일날 첫날 빠질 때. 예. 그때 이제 기민하게 하셨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근데 네. 그 뒤로는 뭐 이렇게 타이밍이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빨리 빠져버리니까. 네네네. 그 다음부터는 뭐 이미 놓쳤어요. 뭐 어떻게 묻어요. 살려줘요.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개인 방송을 수요일에는 안 하거든요. 예. 다른 이제 공중파 녹화가 있어가지고. 음. 그랬더니 왜 이런 날 방송을 안 하냐. 도망갔냐. 제가 왜 도망갈까요? 이러면서. 예. 저는 화를 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저는 이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주식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제 손절매를 얘기 드리는 이유가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계속 오른다. 아닙니다. 향후로 그러니까 50대 50%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빠질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결과에 따라서 대응의 방법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빠질 때 못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올랐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건 투자를 안 하셔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그건 결과로 과정을 희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내가 지켰느냐. 물론 이번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급격한 변동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걸 눌렀던 거예요. 야, 내가 1,000만 원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600만 원 주네? 이게 주저하게 한 거지. 누구도 여러분들 막지 않았다고요. 파는 걸.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주식을 언제 파실 겁니까? 주식가 언제 파실 거예요? 박시영 대표님 언제 파실 거예요, 주식을? 난 7천 넘었을 때.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아, 그래요? 7천 넘었을 때 어떻게 팔아요? 내일 모레 8천인데. 이런 네. 생각 때문에. 내일 모레 8천이 보이는데. 그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를 때는 파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과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획을 갖고 있느냐. 가격을 쫓아다니고 결과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는 주식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내려고 여러분 그동안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2차 전지 가자! 막 이렇게 해서 막 사! 막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다 50% 나오고 이런 거예요. 저희가 강의한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막 부지기수예요. 나는 ETF를 들고 있는데 ETF 그 주가 연동이 되니까, 주식이 연동이 되니까 지수하고 7천을 언젠가는 갈 거다. 나는 그거 확신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팔다 아파도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계획이 있느냐. 계획은 있지. 근데 그 계획이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손절매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르면 수익을 늘리고 손실을 줄여라. 목표를 갖고 행동하고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한번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그 얘기는 제일 명심하고는 있어요. 잃지 않는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한다. 그 얘기 계속 강조했잖아. 주식에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거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 늘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좋은 기회였다고 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교훈이다. 하나는 주가가 빠지기도 하는구나. 그것도 엄청 빠질 수 있다.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 주식 관련된 발언 중에서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본 게 뭐냐면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주식시장의 속도가 좀 빨랐다. 그래서 이건 조종이라고 본다. 그건 이제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건 여러 가지가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속도가 빨라서가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이런 속도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하는 거고 그게 일종의 이제 이란이라는 트리거가 생긴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나는 투자의 원칙을 지켰는가 그리고 결과를 보고 나의 행동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투자를 오랫동안 하려면 계획을 철저하게 갖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무슨 주식이 단타냐 뭐 사고 팔았다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말씀 아예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박시영 대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장기 투자하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시장에 오래 남아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오래 투자를 해야 되려면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아니요. 주식은 사고 파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앞으로 할 때도 그런 계획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건 딱 보이더라고. 어제 첫날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제 갑자기 한 번 더 빠졌잖아. 확. 그때는 삼성전자 저거 사야 하는데 그때는 딱 보이더라고. 아니, 두 번째 급락이 확 빠질 때는 저거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요. 그건 결과론적이에요. 아니 그걸 샀어. 아니 잘하시지 않았다고요. 대표님 그거 잘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조장하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결과론적이 그럼 오늘 삼성전자 빠졌으면 그거는 어떤 결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의 그 실적 있잖아요. 좋아졌다는 거. 일월 실적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잖아. 그거 어떻게 하셨는데요? 반도체 실적을 우리가 따졌잖아. 1월 달에. 아니 그거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근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 근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에요. 주가가 빠져서 산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우리 24만 원 얘기한 사람이야 삼성전자.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여러분 어떤 뉴스가 엄청 떴냐면 어떤 뉴스가 7페이지 하면 7페이지. 깜짝 또.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이런 얘기 그냥 사실은 어제 오늘 이런 얘기 계속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 맞아. 쭉 7페이지 보세요. 예. 어제 주가 빠지니까 이런 뉴스 엄청 떴다고요. 어떤 반도체 1월 생산량 엄청 줄었다. 나 저런 건 안 봤는데 그때 우리 광수님이 설명한 걸 봤지. 네, 그러니까 저런 뉴스가 엄청 희재화돼요. 사람들이 주가 빠지고 저건 사실은 본질을 본질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삼성이 뭐 실적이 좋아서 빠지니까 산다 이런 것보다 주가가 빠지니까 기회인 것처럼 샀겠죠. 근데 그거는 가격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거는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겨울에 반도체가 생산량이 준다 원래 그 얘기를 하셨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양으로 보면 안 되고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40% 올랐다. 그걸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왜 나를 저 사람하고 도매급 취급을 하시냐고. 그럼 훌륭하신 겁니다. 나 훌륭하다니까. 참나. 어제는 사는 구간이 아니었다. 이거 명확하게 얘기 드리는데. 그거는 만약 사셔서 막 오늘 올랐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게 자꾸 중독되면. 명확하게 원칙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근거가 아니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고 한국의 주식 시장에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최근에 이틀간 경험은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시장이 올 때를 또 대비해서도 마음가짐이나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주 들어드리는 예시인데 이제 보통 때 이제 짧게 얘기해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 나온 김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영원에 샀어요. 0에서. 근데 이제 점점 내려가.
그래갖고 마이너스 40이 됐어요. 그런데 나 안 팔았다. 올라간다는 난 믿음 있다. 이래가지고 한국인이 뚝심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존버로 버틴 거죠. 네. 참고 버텼더니 어떻게 됐냐. 슬슬 올라와가지고 몇 년을 버텼더니 플러스 40이 됐다. 내가 지금 40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뭐 손절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버티고 버텼더니 플러스 40이 되지 않았냐. 나 잘했지. 요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모르는 분들이나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야 대단하신 끈기로 잘 버텼다.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제가 말씀드리는 또 저랑 영수 대표님 같이 말씀드리는 원칙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 같은 케이스였으면 0에서 출발했는데 나는 그분 이제 원금이 0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처음에 살 때 이거 왜 사지? 라는 이유를 적고 시작해라. 그리고 만약에 내 예상과 분석이 틀릴 수 있다. 또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이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언제 팔 건지도 정해놓고 들어가자. 근데 이제 그분은 예를 들면 산지 얼마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절 그래 나는 마이너스 10이면 팔 거야. 이걸 정해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까 그분처럼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10대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평소에 강의 1탄으로 우리가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고 나서 보통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심을 끄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쭉 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갈 때까지 마음이 편하죠. 많이 편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40에 저점을 확인했다고 칠게요. 이건 하나하나 좀 다 설명드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40에 다시 들어갔다 쳐요. 쳐. 그때서부터 아까 그 선생님처럼 플러스 40까지 쭉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 그 선생님이 몇 년을 버텨서 번 수익은 40인데 마이너스 40에 들어가서 플러스 40까지 먹었으면 얼마를 번 거예요? 80%. 80을 벌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10% 손절했죠. 그러니까 70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하락 구간을 방어한 다음에 저점 확인하고 들어가면 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0에서 마이너스 40 구간을 그대로 소나기 오는 걸 때려 맞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단순히 손절을 피하는 게 그래서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마이너스 10에 손절을 했어요. 그럼 내 손에 판돈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0이 여기 저점이다라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들어갈 때 나는 이미 판돈을 더 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40까지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돈을 더 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손절한 돈을 더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보해둔 현금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70 먹은 게 아니라 그게 양이 늘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들어간 양이 더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80, 90 효과가 더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계속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케이스를 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40에 어떻게 알고 들어가냐. 그게 저점인지 알지. 저점인지.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주식은 내려가면 손절하고 올라올 때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에서 못 들어가요. 실제로. 이건 너무 쉬운 예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마이너스 30까지 올라온 다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야, 그럼 내가 마이너스 40에 먹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0까지 반등이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 10% 못 먹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10을 그 반등을 확인하고 올라올 때 사라는 의미, 그 10을 관찰 비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분은 나 40에 팔았잖아 이러잖아요. 왜 40에 팔았을까? 이제 벌을 만큼 벌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서 한 발 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플러스 40에 파냐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 56, 70, 100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었으면 플러스 40에 들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이게 평소에 저희가 했던 얘기의 종합편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요렇게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정도 예시를 만약에 제대로 조금 뭐랄까요. 저희랑 공감을 하셨다면 자꾸 이제 대표님, 박시영 대표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나는 뭐 내재 가치를 확인하고 뭐 이렇게 잘해서 어저께 저점일 때 들어갔어. 이 박시영 대표님은 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방금 이광수 대표님이 그건 우리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라고 한 건 뭐냐면 어제 가격산 저점이라서 들어갔어. 요 말씀보다는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그 예시대로 만약에 하셨다면 어제 저점인 것 같아서 보고 밤새 아무 일이 없었고 적어도 선물 시장이 떴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넥스트에서 반등하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어저께 저점에는 못 들어갔지만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반등 신호를 잡고 예를 들어서 아침 9시 반에 들어갔어. 조금 이제 쿠션 비용이 있었지만 그래서 나는 반등하고 올라가는 걸 잡은 거야. 이렇게 말했어야 이제 100점짜리 답인데 내가 실적이라든지 내재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제 저점이라고 들어갔어. 요거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요렇게 되는 패턴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 화를 안 내니까 좀 이해도 아, 그러셨어요? 받아들이면 아니 근데 이번에 네.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예, 근데 이제 사실 요거는 있었어요. 이론이고 네. 이걸 하루 지금 이번에 벌어진 이 역사상 없을 이 드라마틱한 일이 3일 연달아 벌어졌는데 네. 이게 이번에 적용이 가능했겠느냐 또는 뭐 이런 건 좀 이따 얘기하시자고요. 예, 예. 그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나 원칙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재밌는 게 어젠가 오늘이다. 오늘인가 하여튼 안 소장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주식 안 파는데 용기를 갖자 이렇게. 아닌 걸? 예. 안 파는데 용기를 갖자. 그러니까 자기가 안 팔았는데 용기를 그러니까 갖자.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용기를 갖고 주식을 팔지 마라. 그런 어떤 이게 전달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주식 투자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뭐 과거 뭐 저기 학생 운동할 때 그런 얘기야? 아니, 뭐야? 저는 이게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 앉은 건 다운데. 네. 근데 지금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은 게 심지어는 재방송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 못했고 뭐 뉴스공장이나 여러분 아무튼 큰 채널이나 다른 어떤 경제방송에 요 며칠 나갔는데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 못했어요. 왜냐면 근데 그런 방송은 예. 쫓기잖아. 막 쫓기고 시간도 시간이 없고. 우리는 좀 여유가 있고. 근데 지금 경제만하면 제가 지금 오랜만에 마음 편하고 다 우리 편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잖아. 식구들이니까 예, 예. 조금 느긋하게 말하고 싶으니까 저희 갑자기 지금 제가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평소 원칙이 뭐였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예. 왜냐면 제가 좀 혼나니까 광수한테 박시동 대표님 말하기가 좀 편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라고 하면 빠질 때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나 어제 저점에 잘 때려 맞췄지. 이거는 그건 결과론적으로 좀- 때려 너무, 맞췄다는 너무 건데 제가 싫어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어저께 이게 첫날 기록적으로 거의 10% 빠지고 어제 또 빠졌는데 예를 들어 밤사이 무슨 일이 생겨서 어저께 들어가셨는데 이 정도면 저점이라고 들어가셨는데 오늘 10%또 빠졌으면 어쩔 뻔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마침 내가 맞힌 게 진짜 저점이었어라고 때려 맞췄다. 다들 저 대신 야단 마셔주러 갔다고. 맞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지. 예. 동병상련.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대화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되게 잘하셨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원칙은 난 지켰다. 예를 들어서 손절을 내가 기준으로 지수 대비해서 10% 빠지지 않지 않았냐. 코스피도 10% 빠지고 삼성전자도 10% 빠졌으니까 그게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원칙을 잘 지키셨어요. 그런 원칙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 그것도 있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지수 대비 개별 종목이 같이 빠져버려갖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종목이 있었으면 예. 이제 팔았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는 되게 앞으로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지수가 10% 빠질 때는 팔아야 됩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지수 맞아. ETF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중의 문제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팔 준비도 사실은 좀 해야 된다. 근데 그다음에 그것도 몰랐어. 지수 ETF는 전날 내놓으면 그 다음날 체결되더라고요.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는 만약에 그 다음날 체결, 퇴직연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 당일 이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오늘 내놓으면 내일 체결되더라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 큰 손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최용 앵커처럼 뭐 최욱? 최욱은 돈 많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큰 손실 봤어? 왜냐면 뭐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샀으니까 늦게 들어간 거야? 금요일 날 지난주 뭐 하다가 경제만 하면 안 보고 지금까지 뭐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뭐 ETF로 갑자기 산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뭔지. 종목 두세 개 샀던데 제가 볼 때. 아니 이게 뭐 삼성전자 이런 게 큰 대형주 샀겠지. 예. 그래서 이번은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이 전 굉장히 많아 보여요. 지수도 그렇고. 그래요. 이제 뭐 급락했던 원인들은 대략 아니까 네. 그거보다는 그 투자 우리 그 참 원칙 같은 거 조금 알려주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태들이 왔을 때 금방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혹시 말씀 못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니까. 예.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요. 이 전쟁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위험한 거라기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10% 빠지다 오늘 10% 오르고 사실 내일은 그러면 이 변동성이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에서 투자해서 자산시장에서 리스크 위험이라는 건 손실나 위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위험해요. 예측 불가능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위험해. 그럼 내가 돈을 잃을 것 같아가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위험해요. 근데 왜 아까 얘기 드렸냐면 10%씩 널뛰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고 그렇죠. 그 변동성에 바로 위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제가 뭐 얘기도 다른 데 가서 얘기도 들었지만 야수의 심장으로 막 빠지면 사고 이건 절대 안 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빠진 상황이니까 이제 5,500 이원절이고 6,000에서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그러면 언제 다시 또 사야 되고 쉽게 말해서 또 오를 때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변동성 즉 위험이 줄어드는 구간에 사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섣불리 시장에 이렇게 용감하게 대응하고 이럴 때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이런 10% 왔다 갔다 하는 이 요동치는 장이 상당 기간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것도 판단하기 참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힘든 거고 뭐 한 2, 3일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번에 장이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꼭 생각하시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런 게 저는 막 안타까운데 주가가 빠지니까 뭐 기회다 하고 막 엄청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기사들 봤어요 그거? 언론 기사 중에 그 인버스 그 곧버스 막 이렇게 했던 애들 있잖아. 울상 지었던 애들이 웃는다 그러다 오늘 또 울상 짓고 막 아이고 나 난리 거 아니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투자가 막 뭐 저거 어떤 분들 얘기하셨는데 용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용감하셔야 돼요? 왜? 최소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적은 뭐냐면 하루 이틀 뭐 수익을 크게 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저기 멤버십 회원들이 오픈 채팅방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 은지 수지맘 저거 있어요. 왜냐면 1,000만 원으로 10년 모아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10년 동안 10억 만들기. 1,000만 원으로 10년에 10억 가자. 네. 박명수는 뭐죠? 박명수는 1,000만 원 투자해서 5년 보유했는데 5억 5천만 원 됐다고? 5,500인 것 같아요. 5,500만 원. 네. 아무튼 이번 장을 통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방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저점 맞췄잖아. 나 금요일 고점에 던졌잖아. 나 기가 막히게 맞췄잖아. 이렇게 게임하듯이 맞췄잖아. 나 기가 막히게 배팅했잖아. 이게 좋은 투자 양태가 아니라는 점을 좀 우리는 뭐 맞추고 게임하고 그래서 한몫 이번에 제대로 건졌잖아. 이거를 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좀 롱텀으로 늘 우리가 원래 예를 들면 생업이 있든지 할 때 더 많은 경제적 자유와 부를 통해서 더 여유롭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나와 함께 자산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 네. 요번에 나 맞췄어. 이거 맞았다 그래도 이거 나중에 돈 더 커진 다음에 한 번 잘못 맞추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내 자신 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깝게 빗나갔다는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갖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셔야 돼요. 5번 보여주세요. 5번. 자, 당첨됐습니다. 5번. 이 말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아니요. 저 말은 최악인 말이에요. 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끝났다. 미신의 영역이나 네. 도박의 영역, 네. 배팅 영역으로 간 거예요. 저기 저거는. 저게 네. 저 말을 듣고 뜨끔한 분들이 많이 해줄 거야 지금. 뜨끔한 분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세웠지 않습니까? 막 한순간에 이게 아니고 부자로 남는다. 네. 오랫동안 투자한다. 네. 이러기 위해서는 저게 저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번에 특히 안 되시고 조금 더 절차, 과정 그리고 원칙 그리고 계획을 갖고 움직였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대통령님이 어쨌든 계시니까 네. 심리적인 건 좀 있는 것 같아. 다른 건 다 떠나 심리적인 거 있잖아. 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거 앞으로 어떻게 중요하죠.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뭔가 그래도 그럼요. 조금 안도감 같은 건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언제 오냐고. 그게 참 어른이라는 게 그게 중요해. 네. 신뢰감 같은 게 그건 의미가 있죠. 있어 확실히. 그다음에 또 생각나는 얘기들 계속 이제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광수, 박시동이 했던 얘기 중에서 참 들을만하다라고 하는 걸 또 자기화해서 자꾸 이제 투자의 고수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제가 월화 목금 방송하거든요. 예. 수요일은 쉬어요. 아까 오프닝도 얘기했지만 너 이 급변장세에서 네가 왜 길라잡이를 안 해주냐. 제 한마디만 들으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운 좋게 이게 또 때려 맞추는 영역이죠. 네. 지금 저점입니다라고 했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보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든지 뭐라고 말을 했다고 쳐요. 그대로 하면 그게 여러분이 투자가 잘 되는 거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튜브나 경제 채널이나 이런 데서 나름 고수나 전문가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팬덤을 형성하는 분들도 많고 야 그 사람은 맞췄대. 용한 도사 찾아다니듯이. 그래서 경공에서 그 낮에 뭐 방송하는 거 고민하잖아. 그 매일 방송했다 고민해야 돼. 그거 잘못했다 큰일 나 이제. 네, 아직 뭐 정해진 건 없고요. 그건 정해진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것의 교훈도 내가 지금 심리적인 신경 안정제를 찾고 있는가? 누구의 말만 들으면 난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대로 하려고 했던가? 난 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나를 또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예.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번에 잘 맞췄대. 다음에 다 틀려요, 그 사람. 예, 글로벌리한 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늘 변함없이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 얘기해준 그 원칙들, 예, 그런 것들을 믿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계속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오늘 어제 그제 오늘 있었던 일들은 나름대로 너무 사실 이거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처음이죠. 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요거는 요것대로 일단은 정리를 조금은 하셔야 돼요. 뭔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그럼 일단 말씀드리면 그래서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이거는 광고 듣고 할까요? 네. 네네네. 광고를 네. 제가 좀 소개하고 그 얘기를 마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즈코즈 두부베개. 자,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명 다 매일매일 베고 있는 코즈코즈죠.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예. 제가 진짜 이거 팬이잖아요. 예. 늘 이거 하거든요. 예. 근데 평소에 빨고 건조하고 또 제자리 그냥 늘 갖다 놔요. 예. 근데 요번에 빨래가 밀려가지고 예. 세탁기통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어요. 저 목 아프잖아요. 좀 다른 거 잘못 매가지고.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걸 하셔야 돼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른 베개 뱉더니 대번에 지금 목이 결립니다. 아, 아니 진짜. 근데 좋은데 네네네. 주식시장 빠지니까 소용없어. 머리 아파. 편두통이 오긴 와. 편두통아. 그건 벽에로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런가? 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니까. 저도 사실 잠을 안 잤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도 좀 덜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오르니까. 각성 상태야. 예. 아니 두부개가 그래서 효과가 있나? 자,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죠. 두부 베개입니다. 코즈코즈의 경주 베개 좋다 해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직 베개 정착 못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드디어 코즈코즈 두부 베개 만나고 정착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마다 목 높이랑 경추 라인 다 다르잖아요. 두부 베개는 듀얼 서포트 칩이 들어있어서 넣고 빼고 하면서 내 목에 맞게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바로 자도 옆으로 자도 목이 참 편하다 이 말이 절로 그냥 나옵니다. 실제로 제 구매율도 높고 선물로도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계속 품절되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베개안 히든넥이 분리가 되어서 통 세탁까지 가능합니다. 매일 쓰는 베개인데 관리까지 쉬우니까 정말 참 좋겠죠. 지금 두 베개 최대 56% 할인 중이고요. 박시영TV 채널 한정으로 베개 커버도 추가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참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수면 건강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시영TV 단독 혜택입니다.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 남겨주시면 이 베개 커버 증정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저 광고 하나 더 드리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즈업에서 만드는 노량진 방석입니다. 오늘도 주식창 보랴, 업무 보랴, 엉덩이는 베기고 허리는 뻐근하시죠?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판단력을 흐리는 신체적 피로감입니다. 100만 원 넘는 의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는 바닥의 밀도입니다. 의자는 뼈대일 뿐 실제 내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엉덩이가 맞닿는 시트입니다. 저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박신웅 대표도 어디가 안 좋고 저도 안 좋은데 네. 이거 좀 노량진 방석 덕택에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 노량진 방석은 시중 제품의 2~3배 수준인 70D 초고밀도 메모리 폼을 사용해서 오랜 기간 사용해도 꺼지지 않는 지지력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분자 젤이 체온을 흡수해서 하체 열기를 식혀주는 과학적 구조를 더했습니다. 39,900원, 4만 원이 채 안 되죠? 의자 바꿀 큰 돈 아껴서 우량주 한 주 더 담으시고요. 내 몸을 위한 가장 실리적인 기초 투자는 이 노량진 방석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방석. 이름도 참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노량진 방석 검색하시거나 070-4647, 070-4647, 0962로 전화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방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노량진 방석도 좋아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짧게 네. 3일간 뭔 일이 있었나만 네.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은요. 일단은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세계 수익률 1위잖아요. 예, 예. 거의 80%. 제일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뭐 2배, 3배 나온 종목들이 흔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익이 쌓여 있어요. 돈이 그득그득 쌓여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일찍 들어갔던 기관들이 네, 이런 네. 사람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보면은요. 그리고 올해는 어떠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수익률을 보니까 48%예요. 2달 만에. 작년에 70% 낸 것도 기록적인데 이건 2달에 50%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투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위험하니까 바로 던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어떠냐? 특히 올해 수익률만 보면은 독일은 3%더라고요. 아. 예. 유로존이 비슷하겠죠, 뭐. 그다음에 중국도 4%예요. 일본이 조금 한다고 까짝까짝 되는데 16%예요. 근데 우리가 3배. 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 지금은 이익 실현을 하고도 남는 충분한 버퍼랑 쿠션이 있는 공간이에요. 예. 일찍 투자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좀 빠져? 여기 먼저 빼. 그렇지. 뭐 20% 떨어졌어? 뭔 상관이야? 쉽게 말하면 조정은 언제든 세계에서 제일 먼저 당할 수 있는 시장이고 빠져도 아무 부담 없는 시장이고 전쟁까지 났어? 야 현찰 마련해야지.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현찰 어디서 빼? 저기서 빼. 등등등. 또 사실은 이제 외국 자금이 우리에 투자할 때도 나름의 그 포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연말에 내년에 어디 할 거야? 그럼 뭐 미국에 30, 유로에 뭐 30, 뭐 이렇게 일본에 10 이렇게 할 때 한국 3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 그럼 그 3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내버려뒀는데도 6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너 언제까지 뺄 커졌으니까. 거야? 그래서 계속 빼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 시장이 뭐 잘못 악재가 없어도. 그러니까 차익 실현, 리밸런싱, 뭐 포션 조정 이게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고 지금 최근 한 열흘 상간에 뭐 많게는 뭐 한 달 상간에 계속 외국인 매도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매도는 나가는 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큰일 났다 이거 빼고 도망가자 이 매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이 리밸런싱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환율이 안 떨어졌잖아요. 팔고 우리나라 뜨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가 이걸 놓고 계세요. 아 언제든 조정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정도는 일단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 전쟁 두드려 맞은 거. 이거는 뭐 글로벌리하게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글로벌리하게 똑같은 거 중에서 뭐 일본이랑 대만이랑 이렇게 묶어서 우리랑 같이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8% 7% 정도 빠진 게 정상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첫날도 10이 빠졌고 둘째 날도 또 10이 빠졌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글로벌리한 전쟁 리스크를 오버한 나름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시장이 조정이 가능한 충분히 이익이 가능한 시장이다라는 게 하나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어제 두드려 맞은 거거든요. 어제 이거는 조금 너무나 좀 정말 제가 볼 땐 이런 거는 거의 처음이다 싶을 정도인데 뭐냐면 일단은 그 전날 10%가 떨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예. 그때 사실은 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 비투로 들어오신 분, 지금 가자 고점이다 막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신용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10% 빠지면서 사실은 청산 라인에 많이 몰려 있다. 일단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냅둬도 10%가 빠지면 누군가는 비투 털리겠지. 이건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라인에 걸쳐 있던 게 그 다음날 반등했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날 공교롭게 또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청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날 청산 이미 터치한 거 뭐 그게 이제 그 다음날 쭉쭉 나오잖아요. 증거가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게 사실은 물량이 많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내가 뭐 A 종목 사는데 B2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종목에 내가 반대 매매 맞으면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에 물려있는 상장돼 있는 종목이 수천 개인데 양대 시장 합쳐가지고 어저께 오른 종목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세봤더니 27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동일한 비율로. 이거는 개별 신용 이슈나 이런 거를 넘어서는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ETF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ETF를 내가 사면 과일 바구니를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과일 바구니 업자한테 과일 바구니 하나 줘 이러고 사면 과일 바구니 업자는 나한테 과일 바구니를 하나 팔기 위해서 과일들을 사서 거기다 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내가 ETF를 사면 그게 끌어가는 자금의 낙수 효과 같은 거잖아요. 종목을 나중에 끌어올리잖아요. 예. 이게 떨어질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A 펀드가 회사 내에서 로스컷 10% 규정을 지금 달성했어요. 그럼 얘는 팔아야 돼요. 강제로. 근데 그때 팔 때 어떻게 파냐? 같은 비율로 그냥 세리 갖다 팔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ETF 주도로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내려갈 때는 똑같이 예, 또.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램 매도나 알고리즘 매매나 로스컷이나 ETF 매매가 걸리면 거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바스켓으로 같이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 없이 100% 모든 종목이 동시에 빠진 거예요. 네, 일단은 요거를 일단 염두에 놓자는 그래서 뭐 그게 영향력이 어쩌냐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이번에 캐치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이게 특징이네. 네, 우리 시장의 질적 양태가 조금 바뀐 부분이 바뀌었구나. 요런 거나 요걸 이제 토막상식으로 하나 챙겨 두시라는 거죠. 그러네. ETF라는 특징이 생기니까 예.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지는구나. 그럼 오늘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저께는 과매도예요. 그저께까지는 전쟁이라든지 차익 실현이나 이걸 감안하더라도 어저께는 그런 식으로 오토매틱하게 흘러간 과매도가 막 2중 3중으로 서로 악화의 시너지를 내면서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 과매도 아니야? 야 이주경인데 일본도 3 빠졌는데 한국이 10% 빠진다는 게 이틀 연속 20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20% 토탈 조정이면은요. 아까 이 조정이 없을 때 원래 거쳐야 될 조정 국면하고 똑같아요. 그럼 다 거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바닥권에 관한 인식 전환이 장 마감에 생겼어요. 그래서 종일 매매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신호가 잡히는데 외국인 매도가 멈췄네. 후반때. 그리고 선물 매수가 2조가 들어갔네. 뭐야 이거. 이쯤이면 다 팔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기로 들어가면서 배팅 들어간 건가라는 신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장이 끝나버렸어요. 종일 두드려 패다가 마지막에 요만큼 그게 수요일 날 장 마감. 예, 마감하면서 뭐야 이거 반전인가라는 예고편을 딱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 예고가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본편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걸 어제 밤부터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 이게 이제 우리 저 오픈 채팅방에 예. 우리 저 멤버십 회원들은 상당히 예측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예측을 이제 들어보시면서 저처럼 보신 분들은 예를 들면 그나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고편이 나오고 끝났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어제 분별 없이 100%가 다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바로 애프터에서 개별적으로 10%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이제 개별성을 띠기 시작하는 예,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분별 없이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사야 될 종목들이 애프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이 이어진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밤 사이에 미국이 별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선물을 바로 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선물도 어제같이 플러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똔똔은 쳐주겠지. 이걸 확인하고 미국장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장에서 어제 중요한 소스가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 장을 다 결정하는 소스는 아닌데 적어도 오늘 본편에 이상이 없겠다는 소스가 몇 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 수익률 관련한 추세가 멈췄어요. 그건 뭐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가가 오르면 지금 이제 채권이 뜨는 거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떠요.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채권이 뜨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뜨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 수익률 증가세가 멈췄다는 거는 역으로 보면은 유가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호르무즈heb이 봉쇄되거나 뭐 이 난리가 나지 않겠다는 믿음이 일단 시장에 투여됐다. 오케이. 이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국면에서. 두 번째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 기준이에요. 어저께 기준으로 1이 빠졌어요. 99에서 100이 칠 것 같았는데 오히려 98로 떨어졌네. 글로벌리하게 리스크가 제한적으로 통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7만을 넘었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요즘으로 보면 여러분 파생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코인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럼 뭐야? 자본시장 내에서는 지금 리스크를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종목들이 다 떴어요 어제. 그래서 마지막에 실제 장에서는 제가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봤더니 문제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제 예고편 밤사이에 예고편을 많이 본 사람들이 봤을 때 오늘 아침에는 이제 본편이 화려하게 펼쳐져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뷰를 가지고 시장을 봤는데 아침에 넥스트에서 열고 9시 달고 열 때서부터 느낌이 오잖아요. 예, 팍 뛰었지. 예, 그런 게 보고 실제로 이제는 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른 게 10%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냐면 어저께 그저께는 토탈 마이너스 20이 떨어졌어요. 예.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반등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면 적어도 절반까지는 나와줘야 그치,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틀 반등의 절반까지는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반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센 반등까지는 뭐 드라마틱하게 센 건 아니지만 약한 반등은 아니다. 오케이. 오늘 장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저께 떨어진 건 과매도잖아요. 예. 과매도만큼은 돌렸네. 그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일의 변동성을 예측할 때 한국 시장에 투여됐던 조정에 관한 그 증기 압력은 일단 김을 한번 뺐다. 그렇죠. 일단 한번 뺐다. 그다음에 과매도 해소했다. 그리고 여차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것도 일단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떨어졌던 10%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이제는 이 단기간에서는 오로지 국내 이슈가 아니라 국내 이슈보다는 이제 전쟁 이슈만 남아 있다. 이제 국내 이슈는 많이. 예. 그러니까 내일 무조건 뜬다 이렇게 확언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밤 사이에 전쟁 이슈, 확전, 지금 뭐 크루드군이 들어간다 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건지 사우디 국영 서구 시설을 타격할 건지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도의 변동성만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 2, 3일 동안에 뭔 일이 났냐면 중요한 종목들의 리밸런싱이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이제 이틀 만약에 내일도 또 올라간다 이러면 이틀 전 3일 전 지난주 상황과 똑같이 데칼코마니 찍어내듯이 원복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외국인들 종목에 리밸런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그리고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럴 때 리밸런싱을 합니다. 뭐냐면 어차피 내 거 안 올랐는데 분별 없이 다 같이 올라갈 때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막 2배 뛰고 막 이럴 때 저거 5% 4% 뛰는 거 그냥 들고 있었는데 라는 거 있잖아요. 예. 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이때 팔고 옮긴다라든지 그동안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종목들도 좀 있잖아요. 솔직히 아직 실적 없는데 덩달아 다 올라가니까. 근데 이 이후에 변동성이 크면은 이제 이 기대감만으로는 추동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탈락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질적 변화도 막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봐야 되는 변동성의 키, 전쟁과 유가, 환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 똑같이 내가 만약에 앞으로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예전과 똑같은 포션과 비중으로 매수 매도할 게 아니라 나 말고 외국인이나 기관 사이에서 리밸런싱 됐던 거 무조건 앞으로의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익이나 이런 걸로 방어해 갈 수 있는 종목들로 뭔가 포트가 바뀌었구나 다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작전을 짜셔야죠. 조금 더 실적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겠네. 그렇죠. 이 정도의 변동성이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루 정도로 돌렸다 정도로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현수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예측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박시영 대표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쫓아가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분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저 분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초점은 뭐냐면 사후적인 해석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망할 수 있는 키를 뭘 가져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리밸런싱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인들이 덜 팔기 시작했다? 근데 오늘 막 주가가 엄청 빠져요. 근데 봤더니 이제 기관이 막 던지기 시작해. 그러면 외국인이 덜 팔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후적인 해석하는 게 있고 이 해석 중에서 우리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사실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은 리밸런싱이라는 거였다.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변화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실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의미 있게 반등을 했고 또 사실은 첫날에도 빠질 때 오늘 참 코스닥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코스닥도 많이 뛰었나요? 네. 코스닥 예를 들어 코스피가 10원저리가 뛰었는데 예. 코스닥이 15원저리 뛰었어요. 더 많이 뛰었어요? 더 많이 뛰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비율로 첫날에 치면. 빠질 때는 코스닥이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요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개가 되는데 어쩌면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중심에서 코스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후 분석을 하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사후 분석 중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코스피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올랐거든. 근데 코스닥 중에서 약간 이제 잠재력이 있거나 뭐 실적도 있고 미래 유망주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그런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코스닥 쪽도 이제 관심을 더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네요,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예리하게 말씀드리면 첫날 빠질 때 속절없이 사실은 코스피는 밀렸는데요. 물론 중간에 조금 뭐 SK는 뭐 반등 할랑말랑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은 방어하다가 좀 깜짝깜짝 하다가 하다가 밀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아니는 뭐 할 수 없지만 오늘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약간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고 일부 코스피 매수가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도 초반에는 달리다가 후반에 코스피는 매도 흐름이 또 잡혀요. 또 그럼 또 불안한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은 거꾸로 매수 흐름이 잡혀요.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 이런 거 이제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이건 그렇다 이렇게 이제 여러 이유 중에서 이제 우리랑 공유할 만한 건 이런 거예요. 조만간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3개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거 사실 우리 경제만화방이 지난주에 또 우리 독자님이 질문 주신 거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직 출시 안 됐어요. 출시되고 얘기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 한 게 있어요. 3개가 출시될 예정에 있어요. 짠 하고 출시되기 전에 그러면 그 ETF 안에 들어갈 종목들은 미리 담길 가능성이 있죠. 그렇구나. 그게 이제 정보가 약간 돌았을 가능성이 있네. 어쨌거나 3개 ETF, 큰 ETF가 출범을 하니까. 그런 걸 좀 흘려주셔야지. 그런 걸. 왜 그걸 외국인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만 그러니까 흐름이 저쪽으로 흐름이 가고 색깔이 바뀌네. 그럼 왜일까? 왜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보는 것도 이제 재밌으니까. 이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지 않아요. 이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닥은 예를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인지 개인 투자자들 여기에서 사실 좌우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변동성을 계기로 해서 아까 리밸런싱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돈은요. 돈이 스스로 움직여요. 누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돈은 이제는 이번 한번 경험하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돈이 스스로 생각해요. 막 뭐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러면은 야 이건 우리나라끼리 이게 할 수 있는 게 코스닥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돈이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일단 본다. 저 보니까 벌써 정윤희 님이 기업 명단이 막 돌아다니는데 벌써. 진짜 그럴 것 같아. 예. 근데 막 부안해동하고 막 이제 막 내일부터 또 막 가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변화를 이제 점차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급할 건 전혀 없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네. 예. 자, 광고하고 이제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임 홍삼 하면 또 이광수 대표님입니다. 하루임 홍삼. 네, 노바락스에서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의 홍삼. 새학기 자녀들에게 홍삼 녹용 즉효임을 주세요. 고등 3년 빠른 회복이 내신 등급을 바꿉니다. 하루의 홍삼은 홍삼 녹용 침약이 든 공진단 컨셉입니다. 피로회복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녹용 침약이 16mg, 옥타코사놀이 20mg, 면역력 성분, 비타민 B 2종, 아연이 든 고함량 수험생 영양제입니다. 홍삼 비타민 맛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작은 알약 하루의 홍삼은 냄새가 없어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구매평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먹이기도 쉽고 다른 홍삼 녹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큰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복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입니다. 중간 기말 수능 수험생에게 홍삼 녹용의 힘을 주십시오. 대량 구매로 직장인 아빠와 기력 부족 노 부모님과 온 가족이 드셔도 좋습니다.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하루의 홍삼을 검색해 주십시오. 네, 이광수 대표님 소개해 주신 하루임 홍삼 광고 만나봤고요. 글루타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 완화제 대표적인 상품이죠.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이건 진짜 좋아. 이건 계절 바뀔 때 뭐 이럴 때 등 가려울 때 뿌리면 직방입니다. 진짜요? 한 15초 정도만 있으면 바로 가려움이 해소가 되는 제품이에요. 뭐 벌레 물을 때, 뭐 이럴 때 등 가려우면 누구한테 긁어달라면 요즘에 짜증내잖아요. 뿌리면 돼. 계절 바뀌고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하는 분들 아주 많죠.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과 아울러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픈 것은 참아도 가려운 것은 참기 참 어렵습니다. 글루타셀 지난 11년간 예민한 피부를 가진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애용해온 제품입니다. 사실 글루타셀은 저희도 오랫동안 광고해온 제품인데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약국이 따로 있죠. 거기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이 45ml 증정 2매트 큰 거 사면 이 작은 거 하나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글루타셀 꼭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나가요.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네. 효과가 되게 아주 유튜브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좋습니다. 네,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쭉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슈퍼챗 좋아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데렐라님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네요. EJ 미호명씨님 슈퍼챗보다 계좌이체 저도 5만 원 송금합니다. 계좌이체. 아니 잠깐만요. 저런 게 있어요? 네, 저희 후원 계좌가 따로 있어요. 아니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슈퍼챗보다? 그렇죠. 슈퍼챗은 구글에서 가져가잖아. 40% 뛰어가요. 여러분 네. 슈퍼챗을 왜 쓰시는 거예요? 저 계좌로 하셔야지. 아니 잠깐만. 왜 너무 그렇게 안 해. 아니야. 아니 그냥 여러분 똑같이 하시는 거 왜 계좌로 하셔야? 나 몰랐네.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아니야. 왜 40%를 줘요? 구글한테 갑자기.
너무 흥분하지 말고 맨날 이렇게 흥분을 해. 자, 여러분 그 계좌번호를 거기다 올려줘요. 우리 멤버십 회원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해주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천관식이님, 우리 방장님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원칙 바탕의 대응을 가르쳐 주셔서 지난 3일은 아주 좋은 공부가 됐다고. 아유, 좋네. 손절을 정하고 매도, 그리고 기다리고 다시 재투자. 자세한 얘기는 더 못 드리지만 덕분에 삼전 주식 보유량은 더욱 늘었다고. 어우, 다행입니다.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신 두 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관식이님은 따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왜냐하면 봉사활동 너무 많이 다니시거든. 그러니까 돈을 버시셔야 돼. 진짜 근데 심지어 잘생기셨어요. 맞아. 안다. 부천에서 활동하시는. 저는 장담합니다. 앞으로 이런 리스크는 없을 것이고 갖가지 이유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주식시장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후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사람과 이런 일에 흔들려 대응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사람과 주변에서 비교해 보시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쫄지 맙시다. 원칙에 대응 우리 모두 화이팅. 김파라님 그렇죠. 세 번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야 이거 뭐 심장 작은 사람은 뭐 이거 하겠냐? 나 어지러워서 나 이 체질이 안 맞아. 막 이래가지고 막 간이 벌렁벌렁해서 나 못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지금 막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소중한 경험을 했는데 왜 버리냐는 거. 이런 역사적인 이 드라마틱한 경험까지 그럼.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더 굳은 살 생기고 그렇죠. 진짜 고수가 될 수 있는 진짜 여러분 경험입니다. 절대 주식시장에 나가시면 안 돼요. 네. 계속 계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경제만화방 보는 분들이 더 한 2배, 3배 늘어났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이 또 박시영 TV 100만 빨리 만들어주세요. 예. 김파라님 3번 또 보내주셨네. 순자정님도 고맙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스님도 보내주셨고 고맙습니다. 은지수지맘님 아까 그분이시네. 전쟁 바로 그 다음날 리밸런싱 하라고 해서 올랐던 주식을 팔고 평소 더 사고 싶었던 것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전쟁 후 이틀째는 50%를 팔고 오늘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샀어요. 오! 광수쌤 얘기한 대로. 사실 처음에는 존버하려고 빠졌을 때 사자 하고 외쳤었는데 죄송합니다. 애측 말고 대응하라.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번 며칠 장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다고. 이강수 박시동 쌤께 감사드린다고. 그다음에 하우닐님 어제 50% 손절매했다고. 광수쌤은 현금 보유를 하고 아직 변동성이 크니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시동쌤은 V자 반등하였고 하락에 50% 이상의 반등을 했으니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손절매해서 보유한 현금을 언제 어떻게 다시 투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야, 이 아다르고 어다른 뉘앙스인데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V자 반등을 하였고 V자 아니에요. 이거 아직 V자 아닙니다. V자도 아니고 하락에 50% 반등했으니 들어가야 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네. 방송 매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는 저희가 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시는 이제 판 자금이 계시든 어쨌든 이제 하는데 그런 시기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앞으로 계속 해야겠죠. 근데 뭐 당장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방향성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을 되게 주목해서 보는 거고요. 4월이 왜 주목되냐면 일단 1분기 실적.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이런 건 정확히 기억해. 공부하는 학생이야. 공부하는 학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게 그 이슈를 이겨낼 만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리고 더 많은 자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투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 보고. 그래서 막 당장 주가가 올라서 빨리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뭘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이제 투자하실 때. 근데 그 이유가 주가가 올라서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 주가가 올라서 샀어요. 주가가 반등해서 샀어요. 반대로 주가가 빠져서 샀어요는 가격이 중심이 돼야 되는 안 되는 거야. 가격보다 뭘 본다? 가치를 봐야 되고 가치를 보려면 이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투자를 하실 때 그거를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또 치열하게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지수지맘님. 박명수는 1,000만 원으로 5년 투자 5억 5천만 만들었대요. 아까 5억 5천? 5억 5천이 맞대. 종목도 알고 있지만 지금이랑은 틀릴 수 있으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10년 투자해서 10억 만들기 고고싱.
1만 미터님, 이번에 평소 두 분의 충고를 유념해 두고 저만의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라 이 와중에도 잃지 않고 수익을 냈습니다만 이번 참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세워보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AGNC에 3천 정도 묻어두고 월 배당액 플러스 50만 원으로 추매를 계속해 나가고 국장에선 삼성전자 또는 지수 추종 ETF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해 나갈까 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또는 지수 추종 ETF. 예, 좋습니다. 저건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시점의 문제인데, 너무 빨리 들어가서 지치시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 종목은 좋은데 시점을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책 읽기님, 하이닉스 지수 대비 마이너스 10%로 안 빠져서 안 팔았어요. 최고점에서 10% 떨어지면 팔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책읽기님의 원칙이었으니까 사실 그 원칙을 지켰으니까 안 판 거죠. 지수하고 똑같이 빠졌는데 팔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는 제가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간과했던 건 뭐냐면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 하셨어요. 네, 아까. 그게 이제 아까 어떤 분도 질문하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우리가 계속 상승할 거로 예측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수 ETF는 손절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치. 강조해서 드렸죠. 근데 지수가 이것처럼 엄청나게 빠질 거를 사실은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수 ETF도 팔아야 돼요. 그 얘기 하셨어 아까. 근데 지수 ETF를 파는 게 한꺼번에 다 팔진 않는다. 절반. 예를 들면. 예를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막 지수가 예를 들면 10% 빠지는 게 기준이라니까 10%가 빠지면 일단 지수 ETF도 판다. 그런 기준으로 새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광수 대표님이 많이 말씀 주셨고 또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꾸 이제 손절 기준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기 무조건 지수 대비 10%니까 나는 그 말만 무조건 믿을 거야. 모든 종목 똑같아. 요거는 아니고요. 또 들어간 그런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제 막 들어가신 분들은 원금 대비로 잡아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나는 작년 일찌감치 들어가가지고 지금 2배, 3배 떠 있는데 그럼 원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팔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분을 다 반납할 때까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건 가치,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아까 박시영 대표님처럼 나 이거 실적 알고 있어. 이거 조만간에 호재 뜰 거야. 예를 들면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포션을 넓게 봐도 되는 거죠. 다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라든지 손절 라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기준이 꼭 하나는 아니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광고는 하고 그 뒤에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동키 밀크. 요거 좀 발라주세요. 자, 여러분 동키 밀크가 어디에 좋은지 아십니까? 순하고 촉촉한 건 기본이고요. 사실 핵심 기능은 항산화입니다. 항산화는 피부에 쌓인 노화 물질을 정리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아니 얘가 청소도 항산화도 해준다고요? 항산화. 아니 근데 박시영 대표는 진짜 광고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박시동. 박시도? 사고 싶어. 거울을 볼 때마다 크림도 막 이렇게 발라요. 광고 들을 거야. 광고 와 모델, 광고 대단하다 모델. 진짜. 유튜버입니다. 아니 네. 저는 왜 이렇게 바를 거 아니야? 이렇게 발라. 네, 좋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푸석한 피부가 신경이 쓰인다면 세안후 얼굴 팔자 있잖아. 미간, 눈가 주름에 콕콕콕 발라보세요.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과 광채가 살아납니다.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한 동키 밀크로 만든 동키 크림입니다.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에 집중한 프리미엄 크림입니다. 후기가 무려 5,000개가 와. 증명한 이유가 있대요.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세트 52% 할인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아래에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문자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저기 있네. 010-6380-4733 바르고도 광채가 나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2주 만에 차오르는 광채 코팅막. 아 진짜 웃기. 2주 만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어디요? 광택이 나요. 광채가 여러분. 나 진짜? 이게 조명에 비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요? 제 얼굴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바닥바닥해. 약간 아, 진짜 반짝반짝한 그렇네. 느낌. 광택이 진짜 있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연예인들 얼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건가? 진짜 그런가 봐요. 일단 예. 광수의 얼굴 한번 발라봐. 아니 근데 기름이 많아서 근데 기름 없어질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저는 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아니 박시동이라는 사람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음주 뭐예요? 가무. 아, 뭐. 심지어 광고도 잘해. 광고도 잘해. 여러분 광고하면 완판이에요. 책도 잘 나. 책. 책 빨리. 시판했어? 책 시판했어? 여러분. 시판했어? 책 아, 빨리. 코스피 만 넥스트 레벨이라는 책인데 네. 우리 어떻게 했어? 예약 판매 중인데요. 오늘 인쇄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빠른 순으로 실제 서점에서 원래 만나- 이제 교보 이런 데 잘 팔려잖아요. 그렇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이제 예약 판매 빨리 눌러주시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야 지금 뭐 코스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뭐 만 얘기가 되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은 우리가 만 간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한다는 얘기고 예. 그게 한 30% 정도 되고요. 예. 한 70% 정도 분량은 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원칙들 있죠. 이 투자 노하우 여기가 분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꼭 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다만 책은 원래 10권 단위로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떻게 책을 한 권을 살 수가 있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라면 받을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선물로 주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 예. 아니 저거를 부적처럼 붙여놓으세요. 만 딱 붙여놓고 투자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미 달콤한 인생님 현재 지수와 반도체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이 커짐에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자산 배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금융자산이 커짐에 따른 필수적인 부분인지 아님 투자 철학에 따른 선택의 영역인지 궁금하네요. 덕분에 하락장을 잘 대응할 수 있었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기 박시영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00억 아니면 자산 배분하지 마. 100억 되세요? 나가 달콤한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데.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계속. 네, 집중 투자. 끝났음. 자, 그다음에 뭐야 저거? CW 니리님 3916 첫 질문입니다. 요즘 금융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주와 우선주 어디가 더 좋을까요? 만약 보통주를 놔두고 우선주를 더 넣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근데 이제 보통주는 다 있는 거예요. 멀쩡한 거.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뭔가 핸디캡이 있어요. 예.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그 대신 야 나는 왜 핸디캡이야?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보상을 더 줄게. 너는 배당을 우선해 줄게. 좀 더 주든지 간에. 그래서 우선주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보통주를 투자하시라고 먼저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우선주를 해도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그 종목의 보통의 평상시에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주가 100인데 이건 늘 역사적으로 한 70 정도 우선주가 그러니까 보통주가 100원이면 70원 정도 했는데 지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선주가 50원이야. 그러면 70원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매력적이죠. 우선주가 지금 떨어진 게. 네. 자, 그다음 이거는 원래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주가 매력적인데 이렇게 회귀가 가능한 이런 탄성이 가능한 정도의 풀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회귀율이나 이런 걸 믿고 투자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선주를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유통량이나 들어봤음직한 회사들만 해요. 이름도 모르는 회사의 우선주를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된 이후에 배당 관련해서는 점점 세질 가능성이 많아요. 어제 오늘도 계속 배당이 위로 갖다 붙이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야, 솔직히 나는 이 회사는 배당이 매력적이야. 그런데 배당이 매력적인데 배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우선주가 있어? 그럼 매력이 더 크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배당을 볼 때 시가 배당률이라는 걸 봐요.
주가가 만이면 배당이 600원이다. 그럼 6%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나는 그 괴리율이 따라갈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우선주가 떨어졌어. 근데 배당을 많이 줘요. 그럼 시가 배당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원래 배당주인데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매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배당 많이 주는 건 알아. 그러면 대타로 우선주가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금융주 공부하다가 이걸 만났어요라고 하면은 금융주 중에서 배당에 특화됐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고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예, 것 같은데. 만포인트님 주식창의 숫자나 부동산의 호가나 미련을 못 버리는 마음은 닮았나 봅니다. 어제 과감히 손절하고 복귀해 보니 이 결정이 제 평생 최대 수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정하게 손실을 줄였으니 이제 겸손하게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분 너무 좋다. 근데 만포인트님이 예전에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평정심이 있네. 원칙을 잘 지키네. 근데 왜 만포인트가? 저기 박시동 팬인 거지. 딱 그걸 읽으셔야지. 만포인트.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동이 덕분에 한 번 더 언급하게 됐어요. 네. 네. 책 이름이 넥스트 레벨이에요? 만포인트예요. 네, 그냥 섞어서 만으로. 만이면 다 박시동 거야. 만이면 다 박시동 만으로 가요. 만으로 가 그냥. 지지배님, 지지배. 지지배 저 아이디 좋다. 지지배. 한미반도체 그래. 저거 한미반도체 요즘에 화제가 되던데 자사주 의무소가 발표 났는데 자사주 소각 후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하던데 자사주 소각 시 대처 방법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동님 책도 강수님 책도 다 사뒀다고 만나면 사인 좀 꼭 받을 겁니다. 팬입니다. 시동이는 나랑 동갑 친구라 깜놀. 네. 그냥 동갑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말을 까신다면 나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단다. 일단은 자사주 소각은 주가가 빠지는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은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덜 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실제로 발표됐을 때는 사실은 김이 샜다든지 그 정도지 저 소재가 주가가 빠지는 소재는 아닙니다. 저건 올라가는 소재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3월이면은 주총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업들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우리 시장에 아직은 아니지 우리 시장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게 이 이틀 상간의 대폭락 중에서도 메가톤급 자사주 소각 발표가 난 회사들이 지금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오늘 상한가 난 게 상한가 종가로 확인 못했는데 미래에셋생명이 어마어마한 자사주 소각을 또 발표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SK증권도 1,000만 주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롯데가 조금 얘네들은 좀 그래도 약간 재벌틱스러워가지고 말을 좀 안 들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롯데 계열사 웰프데에서도 또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어요. 애들이 대통령이 오는 날을 꼭 맞춰서 하네. 어제 해도 되는데 꼭 오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우리 시장이 밸류업되고 있는 조치들은 묵묵히 그래도 가고 있다. 희망을 가지시라. 그리고 저건 이제 호재지 악재는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서동님. 지난주 22만 원에 삼성전자 샀는데 전일지수 5,500 깨져갖고 17만 원대 손절했습니다. 그러나 어제가 바닥이었고 오늘 상승세로 전환된 거 확인돼서 10시 넘어서 19만 5천 원에 샀는데 다시 내려가서 1, 2% 손실 중입니다. 배운 대로 따라가긴 하긴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문의드린다고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잘 하셨는데 중요한 건 다시 산 게 전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다시 샀는데 왜 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가격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 심리는 뭐냐면 어제 이제 빠졌는 거 팔았어. 그래서 이제는 잘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생겼어요. 근데 막 오늘 오르는 걸 보니까 뭐 20%, 13%, 14% 막 올라? 그러니까 빨리 사야겠다 오르니까 이렇게 가격 때문에 사신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유를 적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유가 가격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왜 사셨는지 한번 이서동님 한번 말씀해 줬어요. 이왕 하셨으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서동님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왜 사셨는지. 제가 뭐라고
막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분이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22만 원에 샀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예? 그게 있었을 텐데 지난주에 22만 원 샀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사서 잘 손절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왜 또 사셨냐고요. 그건 뭐냐면 그 이유 때문에 그 지난주에 22만 원에 산 거 그 이유 때문에 샀는지 아니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산 거지라고 생각이 좀 그래서 가격에 제발 반응하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손절한 건 잘하셨어요. 바닥 찍고 오른다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가격을 보신 거죠. 여러분 가격을 보시면 안 돼요. 강조하지만. 그러면 자꾸 저런 행동이 반복되면 계좌가 계속 돈이 준단 말이죠. 손절을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잘못 사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손절을 해서 여러분 손실 나는 게 아니고요. 잘못 사서 오른 거 빠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 때 항상 이유를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가격은 아니다. 네, 자, 이선웅님 화이팅. 네. 네.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페페님은 저거는 뭐 오늘 강하게 반등한 거는 기계적 반등이라고만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 다시 4월을 목표로 지수와 반도체 모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언제라는 시점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민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한두 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 시작할까? 좀 밑에 조금 한번 내려주실래요? 예. 초고 한 번만. 이재원님, 이광수 박시동님이 지수 대비 10%가 손절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코스피 지수가 합계 20% 빠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앞에 말한 원칙이라면 개별 주식 22% 하락이라면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네. 자, 그리고 표르드님, 어제 절반 매도하고 4월을 함께 기다립니다.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실적 관련 주가 영향은 언제쯤 시작될까요? 이 얘기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죠. 그러니까 실적 체크를 계속 할 거고 지금은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의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에 대한 변화를 좀 민감하게 좀 고민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영향은 한 3월 말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월 말 정도요? 그때쯤 막 나오기 시작했군요. 이제 방향성이 나오죠. 방향성이 나오죠. 내부 실적이. 네. 자, 그리고 그때 뭐 우리가 4, 5월쯤에 한번 우리 멤버십 회원들 모시고 두 분 야유회 강연은 좀 부담스럽고요. 야유회에서 편하게 얼굴 뵙고 뭐 이런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하고 그냥 산보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리를 편한 자리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일정이 좀 되는 날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공지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은 날. 예, 좋은 날. 부담 없는 날. 벌써 그 따뜻한 봄 햇살에 야외로 뛰쳐나갈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그래서 잡히면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공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제만화만 보니까 평균 한 30만 정도가 보던데 한 50만 이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두 분이 너무 좋은 내용도 많이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경제만화만 꼭 보도록 많은 분들에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박시영 TV도 많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알아야 경제도 잘합니다. 돈도 많이 버는 거니까 박시영 TV도 주변에 좀 볼 수 있도록 많이 권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